네, 안녕하세요. 이 가자 전쟁, 가자 평정은 뭐 사실 들여다볼 것도 없습니다. 저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슨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 각지에서 뭐 저기 그 팔레스타인 지지한다, 하마스 지지한다 난리를 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마스가 멸망하는 이 과정, 평정돼서 소탕되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사실 우리나라의 좌빨 담론의 핵심에는 말하자면은 위정척사,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을 적으로 삼는 위정척사 국사총, 국사 뜯어먹고 사는 버러지들,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합니다. 하마스 사고방식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하마스 멸망이 던지는 어떤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모 너가 아무리 하마스 멸망을 얘기한다 그래도 정말 멸망하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석유 가격을 보면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1월 15일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지금 78달러 수준인데 이게 어떤 가격이냐면 10월 7일 학살 테러가 일어났을 때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10월 7일 학살 테러가 일어났을 때 한 83달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8월 중순서부터의 석유 가격 추세인데 보시다시피 이 한때는 오히려 학살 테러 전에 한때는 9월 27일 날 93불 찍었었고요. 또 한때는 또 10월 5일 학살 테러 직전에는 82불 찍었었습니다. 그 82불이 그러니까 테러 전에는 제일 한 몇 달 동안 제일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다가 오히려 학살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잠깐 90불 가까이 상승하는 듯 하더니, 그러니까 11월 초에 그 다음부터 쭉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78달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석유라든지 이런 자원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정보력과 그 판단력이 거의 CIA를 넘었을 수준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자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금의 가자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란이 아무리 개겨도 결국은 큰 사고 못 치고 페르시아만이 막힌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그러냐? 공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의 최대 파트너는 이란과 러시아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위세가 강하면 밀 가격이 폭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크라가 밀을 못 실어내고 밀 시장이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작년 2월 24일 날이죠. 작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20개월 전이죠. 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때 이 1200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9달러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571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데 이게 2021년 1월 달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밀 가격이 한 700불 빠진 거예요. 작년 3, 4월에 비하면 700달러 빠진 거예요. 밀 가격이 톤당. 그래서 570불밖에 안 해요. 예. 라면의 양을 좀 늘려주시기를 농심하고 삼양 또 이런 데 많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발의 양을 좀 늘려주십시오. 네, 여기서 잠시 세례탈출 자유우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이제 자세한 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하마스 이게 가자를 쳐들어가서 이게 과연 순치가 되겠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그래도 그 무서운 전쟁이었고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날뛰는 바닥발갱이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피해 업보를 많이 안 싸서 그만하면 굉장히 잘 순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지리산 빨치산한테 뿌렸던 저거는 그 전단지는 제가 아는 쪽에서 뿌렸던 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북청년단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했었어요. 그 전단지의 내용이 뭐냐면 돌아와라 반란 동포요. 그래서 서북청년단에서 그 전단지 뿌린 쪽을 와서 아니 저 빨갱이들이 동포란 말입니까? 빨갱이들이 동포란 말입니까? 그러고서 이제 막 권총 꺼냈다 뺐다 하면서 좀 심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비교적 그 순치를 한 셈이에요. 그 무서운 전쟁 치르고도. 그런데 이제 이게 순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지금 가자의 어린이가 앞으로 한 10년쯤 지났을 때 2030년대에 어떤 사람이 되겠냐. 자기 형제, 손위의 형, 삼촌, 작은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숨지는 걸 봤을 텐데, 또 오폭 맞아가지고 자기 이모나 뭐 이런 사람들 숨지는 걸 봤을 텐데, 지금 현재 하마스 대원의 숫자가 2만에서 4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주민과 한 몸으로 밀착되어 있죠. 모택동이 말하는 물속의 고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마스 대원과 주민의 분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 상태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이스라엘은 뻑하면은 엘리미네이트 하마스, 엘리미네이트 하마스, 하마스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제거라는 게 죽인다는 뜻이냐? 그럼 곤란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의 태반은 다 그냥 파타임 하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다가 야, 한판 뜨자 그러면 이제 머리에 띠두르고서 아니 군복도 없고 머리에 띠두르고서 AK 소총하고 이제 그 알라봉이라고 불리는 그 로켓포 들고 나가는 거거든. 곤란해서 죽일 수도 없잖아. 또 곤란해서 감옥을 보낼 수도 없고. 뭐 조직 붕괴는 가능하죠. 윗대가리부터 쫙 쳐서 나가면. 그리고 전쟁 끝나면 지금 이제 카타르 도하의 그 5성 호텔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모사드가 다 암살해 버릴 거라고요. 오케이. 그건 가능하겠지. 상층부를 날리는 건. 또 지금 조직의 체계를 날려버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 하부 구조를 그 구조체를 없애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사람 자체를 박멸할 수는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게 어떤 관념인데 어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없앨 수 있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없애져야 사람이 순치되는 거 아니에요? 순해지는 거잖아. 지금은 뭐 거기서 자라나오는 애들이 다 눈알이 뒤집혀서 어린 애들까지 뒤집혀서 목숨 내놓고서 지하들을 벌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게 순치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가 반드시 또 그러지 않은 게, 이게 그러지 않은 게 우리가 좀 달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하마스가 따지고 보면 오일머니, 오일파워로 만들어진 잡종 불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테러 조직들이라는 게 1973년 욤키푸르 전쟁과 그 후에 수반된 제1차 석유파동, 그러니까 오일파워를 앞세운 아랍 민족주의, 그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오일머니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전쟁은 소련이 뒤에서 움직였고 뭐 아랍 세계가 다 모였죠. 뭐 요르단까지 사우디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패면 이스라엘 죽을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쿠바랑 북한도 참전 당사국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이나 질러가지고 한번 골지르는 테러 조직 뒤에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PLO가 뜨고 PLO가 국가 대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거의 잡종불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개, 이거는 이제 니체 용어죠. 예. 어떤 삶과 문명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저걸 부셔버리겠다. 순종불개는 이제 살벌한 전체주의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게 이제 순종불개입니다. 이 순종불개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념성, 헌신성, 조직성, 규율,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죠. 반면에 이제 잡종불개는 지정학적 찬스가 오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서 보면 이동휘. 지가 언제부터 공산주의를 안다고 공산혁명 성공하고 소련에서 그 공산 세력이 적군을 만들고 그 적군을 일제가 부수겠다고 들어가니까 결국 시베리아에서 일제와 공산 적군이 싸움이 붙고 그러니까 마치 공산 적군은 우리 한국인의 편이고 그 저기 뭐야 저 그 말하자면 진보의 군대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그 풍조가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 맞춰 가지고 딱 이동희가 그 사회주의 공산화하고 독립혁명을 완샷에 하자. 그런 주장을 했죠. 이동희가 평생 제일 잘한 건 뭐냐면은 그 주장 떠버리면서 레닌을 만나서 40만 루블을 받아와서 슈킹을 한 겁니다. 지정학적 찬스를 노리고 들어가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무장투쟁이 있으려면 외부에서 무기와 돈이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지정학적 찬스와 외부 지원에 의해 순식간에 비 온 다음에 버섯이 퍼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서 국가 내지 준국가 지위를 장악하고 돈과 권력을 향유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에서부터 돈과 권력을 장악하는 데까지가 뭐 1년 이내예요. 말하자면 2, 3년 이내야.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의 족보를 보면요. 최소 혁명 때까지 한 60년 되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년. 네, 그렇게 되죠. 그전에는 그 아주 급진적인 암살운동 나로드니키였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혁명을 보면 그 뿌리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게, 저 때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 태평천국 1950년대. 그럼 100년이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의 뿌리를 따지면은 거의 100년이에요. 그 다음에 1975년에 베트남이 적화에 성공했다고 치면 그 뿌리를 보면은 한 60년이 넘죠. 왜냐하면 베트남 공산당의 뿌리는 세계 제1차 대전 때 그 똘똘하고 일을 잘하는 베트남 청년들을 한 10만 명 정도 프랑스가 그 프랑스에 데려가서 공장 노동자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그 제대로 된 공산주의 배워갖고 온 거예요. 10만 명이? 그게 살벌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뿌리가 다른 거죠. 예. 순종하고 이 잡종은 뭐, 그러니까 간판 걸고 최소한 한 5년 안에, 예. 그 뭐 돈과 권력이 이제 쫙 쏠쏠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이란 집권 세력만 해도 그랬죠. 1979년에 이란이 이제 집권을 하는데 1974년에 뭐 이란에서 이슬람 국가 혁명이 날 줄 알았나? 순식간에 뒤집어진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랍과 페르시아, 이란은 페르시아잖아요. 아랍과 페르시아 사이에는 기묘한 어떤 경쟁의식, 어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랍 쪽에서 1973년 욤키프르 깨지고 나서 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 78년부터 제2차 오일 쇼크, 그 제2차 오일 쇼크가 78년 10월부터 80년 초까지 가거든요. 한 1년 한 반 갑니다.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소냐. 근데 우리는 아랍이 아니잖아. 오케이, 우리가 진짜 이슬람 공화국이 뭔지 보여주마. 그거죠. 순식간에 그 어떤 정치 심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란이 한 2, 3년 만에 뒤집어졌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도 같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조직이었는데 처음에 소련하고 싸웠잖아요. 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줬어요. 돈하고 무기를 CIA가. 그 다음에는 소련 물리치고 나서는 아편과 해시시를 장악을 했죠. 세계 아편과 해시시의 한 50, 80%가 아마 이 아프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말하자면 십몇 조씩 다루는 거예요, 저 집이. 그러니까 그냥 국가 권력과 돈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ISIL, 예, 이게 이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게 보통 이제 IS라 그러는 거예요. 예.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죠. 예, 레반트라는 건 그 비옥한 초승달.
여기도 이게 이제 석유 때문에 컸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어 올랐을 때가. 이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잖아요. 시리아 민주화 시 있으면서. 그게 오바마 때 아마 디자인 잘못한 걸 텐데 색깔 혁명을 이집트하고 리비아에서 일으켰죠. 그리고 시리아를 일으켰다고요. 시리아가 개판 났죠. 개판이 나니까 그 틈을 따서 이라크 북부의 유전지대 장악하고 그 또 장악하는데 말이 되는 게 쿠르드거든. 그러니까 순종 급진 순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쿠르드는 그 바닥에서는요. 순위를 믿던 시아를 믿던 뭐 또 다른 걸 믿던 안 쳐줘요. 그냥 쿠르드는 쿠르드야. 그러니까 쿠르드 밀어버리고서 아랍이 쿠르드는 아랍이 아니죠. 쿠르드를 밀어버리고 이라크 북부에 있는 유전지대 장악하고 그 국경 건너서 시리아 유전지대 장악하고 이러면서 몸집이 확 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에요.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이거는 페르시아 오일머니지. 그 중에서 하마스는 양쪽에서 삥을 다 뜯었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순이니까 주로 그게 순이 바탕이니까 아랍권에서도 삥을 뜯고 페르시아 즉 이란에서도 삥을 뜯고 그러다가 이제 아랍에선 돈줄이 몇 년 전부터 끊기니까 뭐 기껏해야 카타르에서 5성 호텔에서 재워주는 거 외에는 별다른 돈줄이 없어요. 그렇게 이란 쪽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이라크 시아 민병대 이거는 지금 이라크가 이래요. 한 50% 가까이가 시아고요. 나머지 한 50% 중에 그게 순인데 순위 중에 한 30% 그러니까 50% 중에 30%포인트 그러니까 50% 중에 60% 이상이 쿠르드예요. 그러니까 쿠르드 순위는 순위로 안 쳐. 아랍 순위는 얼마 안 돼요. 이라크가 그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라크가 그 정권이 자꾸 시아 정권이 들어오고 그게 친이란 성향을 띠거든요. 이러한 지원으로 이란의 지원으로 이라크를 장악한 이라크 시아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무력을 가져야겠으니까 민병대를 가져간 거죠. 근데 뭐 이게 이제 국가 권력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온 거라서 말 잘 안 들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란 말을. 그래서 이제 이건 다 이렇게 잡종불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판 걸면 한 5년 안에 벌써 딱 권력에 가까이 가고 뭐 돈 장사가 되고 뭐 피 장사가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오일머니가 큰 흐름이 네옴에서 이스라엘 사이로 흐른단 말이죠. 이게 어떤 분은 벤구리온이나 저거 뭐 저 경제성도 없고 저거 안 될 거다.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에즈보다 몇십 킬로 더 길긴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에즈 하나만에 목을 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도 높일 겸 해서 저런 운하가 결국은 들어올 거다라고 봐요. 아무튼 그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스라엘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죠. 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 MBS 그러니까 모하마드 빈 살만이 미국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우리 이스라엘과 매일매일 뭐 더할 나위 없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2020년 9월 15일 날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 사이에 맺어졌던 아브라함 협약. 그게 이제 사우디까지 몸을 싣게 되는 그래서 아랍권이 정리되는 이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다고요. 17 하마스 학살 테러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까지 완전히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 이란에는 치명타죠. 너희는 따로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하마스를 사주해서 17 학살 테러를 일으켰다. 실력 있는 국제관계 평론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란이 뭐 가서 애들까지 다 납치해라, 노인들 다 끌어와라, 뭐 여자도 다 나무에 묶고서 다 불태워 죽여라, 일가족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뭐 이런 지시까지는 안 했겠지.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그 폭도 성향이. 그러나 야, 그 한판 붙어라, 뭐 이 정도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마스의 운영비의 대부분이 지금 이란에서 들어갑니다. 1년에 거의 한 6, 7천억 들어가요.
이제 그 아랍권에서는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란의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아랍 실세 입장에선 제가 그런 말 해왔잖아요. 아랍 실세들의 입장에선 이스라엘이 손에 피 묻히고 가자 평정하고 하마스 소탕하는 거 좋아할 거다. 그러면 이제 야 백모 너는 말이야 너무 말하자면 어떻게 그렇게 좀 똑똑한 것 같은데 뭐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네 꾀에 네가 넘어가고 좀 너무 턱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백모가 아니라면 백모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증거가 좀 있죠. 예, 아랍연맹 및 이슬람 협력기구, 약간 Organization of Islamic Countries인가 뭐 이래요. 네. 이거 이슬람 협력기구는 나라가 큽니다. 한 50개국 이렇게 넘고요. 그 중에 아랍연맹은 따로 한 20여 개국인데 합동 정상회담이 리야드에서 열렸죠. 엊그저께 열렸습니다. 11일부터 빼빼로데이부터 13일까지. 여기서 이제 성명들이 이제 채택이 되는데 비난은 하는데 조치는 안 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야만적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해요. 또 빈살만만 해도 뭐라고 했냐.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이제 가자 말고 저 요르단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서쪽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범죄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 이게 빈살만이 이 회의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목을 조르는 조치를 취하자 그러니까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모리타니아, 지부티, 요르단, 이집트가 반대해서 실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무산시켰어요. 그 실제적 조치가 5가지였습니다. 이란이나 시리아가 이제 밀어붙였던 조치들인데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무기 공급을 중단해라. 둘째,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일체를 다 끊는다. 셋째,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실패하면 아랍권은 전부 석유를 공급을 확 줄이거나 끊어갖고 전 세계를 석유 파동, 오일 쇼크, 제3차 오일 쇼크로 몰아넣겠다. 그 경고를 한다. 넷째, 이스라엘로 드나드는 항공기가 아랍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전을 위해 미국, 유럽, 러시아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뭐 이런 거 되면 골로 가는 거지 뭐 이스라엘은. 야, 이거 안 돼.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모리타니아, 지부티, 요르단, 이집트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 조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랍권에서 국민들 달래느라고 반이스라엘적인 발언은 하지만 반이스라엘적 발언은 하지만 그건 국민들 달래는 용이고 실제로는 야 해 정리해 그 소탕해야 돼 평정해야 돼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언론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유 소설을 써 소설을 내가 보기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보면 이게 결국 시장이 모든 순종을 잡종으로 만드는 거예요.